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의사 죽이기다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쟁점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핵심 쟁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그동안 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건강보험 안으로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거죠? 의사들의 수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동네 병원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되면 일단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MRI를 예로 들어봤을 때 MRI가 지금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60만 원, 80만 원 정도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 3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경영난을 겪는 동네 의원들도 있는데요. 무조건 의사들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서 의사들의 수입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또 정부를 압박해서 그 수가 인상 폭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정부들에서도 보장성을 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비급여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적으로 보장성 확대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T나 초음파 검사의 그런 보장성도 확대가 됐고 상급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계속 보장성을 높였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도 62.8%에서 2016년 62.6%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60% 전반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비급여가 계속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 새로운 비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죠. 새로 들어오는 이런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비급여가 사라지는 게 의사들한테는 안 좋기만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건강보험 수가가 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또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해서 수입을 보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입은 예전만 하지 못한데 일은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선으로 올라서 이런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서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의사들도 환영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인데요. 이 수가라는 게 의사의 수입과 직결돼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사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서 의사들의 수입을 보전한다면 그만큼 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 같은데 결국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비급여의 급여화 또 이 수가 인상에 정부는 5년간 31조 원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 인상이 예상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년 3% 정도씩 올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2.6%에서 70% 수준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조금씩 좀 부담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 오는 25일 의정 협의체가 중단됐었는데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인 만큼 의사들은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정부도 의사들을 몰아치지만 말고 의사들의 이유 있는 불안과 불만에 좀 귀를 기울여서 적절한 타협에 이르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